여기는 국제회의장. 다음 주에 정상회담이 개최될 곳인데 갑작스러운 폭발이 일어나고 이 폭발로 인해 그곳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죠.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려 하는데 공항 경찰이 들어오더니 폭발물 잔해에서 범인의 지문이 나왔다 말합니다. 범인이 누구냐 묻는 경찰. 그 질문에 공안은 화면을 틀어주며 말하죠. 범인은 모리코고로라고. 그리고 모든 경찰이 모리 탐정 사무실로 가 압수수색을 시작하는데 과연 범인은 모리코고로가 맞을까요? 명탐정 코난 극장판 22기 제로의 집행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모리 탐정사무소. 모리와 경찰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리를 테러 용의자로 체포하려는 경찰과 자신은 국제회의장 근처에도 안 갔다 반박하는 모리가 싸우고 있죠. 라는 당연히 별일이 아닌 줄 알고 또 술 먹고 필름이 끊겨서 간 거 아니냐 말을 던지지만 모리의 지문에 이어 컴퓨터에서 폭발 사고가 난 정상회담의 예정표와 지도 등이 추가로 발견됩니다. 이에 랑과 스노코는 모리는 파일 저장도 제대로 못하는 컴맹인데 그렇게 복잡한 서류 문서를 처리할 수 있을 리 없다 주장하죠. 하지만 결국 공안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라는 아버지가 체포됐다며 신이치에게 도와달라 전화하지만 신이치도 어쩔 도리가 없죠. 결국 라는 최후의 수단인 어머니를 찾아 변호를 맡아달라 부탁하는데 그럴 수 없다 합니다. 당연히 범인이 아닐 거라 믿지만 자신이 남편인 모리의 변호를 맡게 되면 재판관이 객관성이 없다 판단할 수도 있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는 게 그 이유죠. 겨우 변호사를 구하긴 하지만 이제껏 경찰 공안부 사건에서의 승률을 따져봤을 때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특히 이번 폭파는 공안경찰 얼굴에 먹칠을 한 사건이라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라 하죠. 추가로 이 다치바나라는 변호사, 공안 관련 사건만 맡는 사람인데 지금껏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 합니다. 반대로 공안 쪽 검사는 구사카베, 패배를 모르는 사람이라 하죠. 그만큼 능력이 있기에 구사카베라는 인물도 이 사건에 의구심을 품습니다. 수많은 증거가 범인을 모리라 지목하지만 정작 그에게 폭파 테러를 할 동기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누군가 죄를 뒤집어 씌웠을 수도 있으니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데 통괄검사는 증거들을 가리키며 범인은 모리코고로라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안부의 판단이라는 얘기를 추가적으로 덧붙이죠. 한편 메구레 경부와 얘기 중인 코난. 이때 옆에서 지나가는 아무로와 카자미를 발견. 그 둘이 무슨 얘기를 주고받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아무로는 사라지고 카자미가 혼자 남게 되는데 늘 그렇듯이 쥐죽은 듯이 다가가 도청기를 붙이는 데 성공하고 도청을 시작하죠. 역시 무서운 놈입니다. 공안경찰과 검사와의 대화, 그리고 잠깐이지만 모리 사건을 맡은 변호사의 음성도 들려옵니다. 코난은 이때부터 모리의 변호사도 의심하게 되죠. 다음날 도심에서 핸드폰, TV 등 전자제품이 무작위로 폭발하고 작동이 멈추는 등 불가사의한 일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IoT 테러라는 것을 알아채는 코난. 여기서 IoT 테러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전자제품을 해킹해 폭발 및 오작동을 일으키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튼 코난은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 하이바라가 조사해준 자료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정상회담 폭파 때 코난은 하이바라에게 어떤 폭탄이 쓰였는지 알아봐달라 했었죠. 하지만 폭탄 파편은 보이지 않고 주변엔 웬 압력 포트에 조각들만 떨어져 있어서 의아해했었는데 그것이 폭탄 대용이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범인은 인터넷으로 가스콕을 조작해 현장을 가스로 가득 채운 다음 IoT 압력 포트를 바라물로 삼아 정상회담장을 폭파시킨 거였죠. 그리고 이 추리가 맞다면 모리코고로는 더 이상 범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테러를 일으켰기 때문이죠. 추가로 모리 컴퓨터에 누군가 부정 접속을 한 흔적도 발견됨으로써 공안경찰도 모리를 풀어줍니다. 사실 공안경찰도 모리가 범인이 아닌 걸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증거를 조작해 그를 범인으로 만든 거였죠. 그 이유는 이 사건이 테러임이 분명한데 증거가 없어 단순 사고로 끝날 가능성이 있었고 계속 조사하기 위해선 용의자가 있어야 해 아무로가 모리를 용의자로 만들었던 겁니다. 결정적으로 모리가 엮이게 되면 코난이 이 사건을 파헤칠 거고 범인의 윤곽을 좀 더 빨리 좁힐 수 있다 판단한 거였죠. 영특한 녀석입니다. 그리고 그 작전은 성공한 듯한데 코난은 작년에 있었다는 한 사건의 얘기를 듣더니 범인이 누구인지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내죠. 하지만 범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 우주국 나주의 탐사선도 해킹해 우주에서 일본 경시청을 테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네? 만약에 경시청에 탐사기가 떨어진다 하면 피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 탐사기는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파괴력을 지녔다 하는데
나주에선 탐사선의 궤도를 바꾸려 노력하지만 범인이 시스템을 해킹해 암호를 바꿔 조작이 불가능하다 하죠. 탐사기는 점점 속도를 내며 경시청을 향해 날아가고 앞으로 1시간 뒤면 떨어진다 합니다. 이때 경시청에 도착한 코난과 아무로 다들 급하게 경시청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여유있게 핸드폰을 만지며 걸어오는 한 사람, 그리고 정확히 그 사람의 손목을 잡아채는 코난. 그 충격으로 폰을 떨어뜨리고 아무로가 이를 주워보죠. 나주 지상국 데이터 화면, 그리고 이 화면을 보고 있었던 인물, 모리의 재판을 맡았던 검사 구사카베입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일으킨 범인이었죠. 구사카베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공안경찰의 위신을 실추시키기 위해서였다 합니다. 지금 공안경찰의 힘은 너무나도 강해서 검찰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없다는 게 그 이유라 하죠. 예전에 후미카츠라는 인물이 자신을 돕다 체포된 적이 있었는데 공안경찰에게 취조를 받은 뒤 자살을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복수심이 생겼고 후미카츠가 죽은 지 1년째 되는 날 이러한 테러 계획을 세운 거였죠. 이 말에 코난은 정의를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죽어도 괜찮냐 말하는데 자신의 협력자인 후미카즈도 그렇게 희생되었다며 정의를 위해서라면 다소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 말하죠. 그런 구사카베 검사에게 코난은 한 라이브 영상을 보여주는데 자살해 죽었다던 후미카즈입니다. 모두가 죽은 줄 알았던 후미카즈는 알고 보니 공안경찰의 권유로 죽었다 꾸미고 새 신분과 인생을 살도록 도와준 거였죠. 공안검사가 협력자를 썼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사실은 당연히 구사카베 검사에게도 비밀로 했어야 했고 이를 알지 못하는 구사카베는 복수심에 이러한 계획을 짰던 거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구사카베는 후미카즈의 설득으로 변경한 암호를 알려주고 이를 전달받은 카자미는 나주에 연락, 궤도를 바꾸는데 시간이 오바돼 완벽히 궤도를 바꾸긴 어려운 상황. 심지어 급하게 궤도를 바꿔 낙하산이 열리지 않았다 하죠. 이때 코난은 아무로에게 폭약이 있냐 물어봅니다. 의아한 표정을 짓던 아무로는 이내 코난의 의도를 알아채고 카자미에게 폭약을 준비해달라 말하죠. 그리고 박사님께 연락해 박사님이 만든 드론에 폭약을 매달고 떨어지는 탐사선의 위치로 날려보내달라 부탁합니다. 그렇게 모두의 협력 작전으로 탐사선 근처에서 폭약을 터뜨려 낙하산을 펼치는데 성공. 그렇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끝낼 줄 알았는데 폭발로 인한 캡슐 파편이 현재 3만 명이 피신해 있는 에이지 오브 오션 매립지에 떨어진다 하죠. 그리고 하필 그곳에 랑과 모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낮은 위치에 있어 요격도 안 된다 하는데 코난이 아무로에게 근처 빌딩으로 태워다 달라 부탁하죠. 남은 시간은 앞으로 1분. 빌딩으로 캡슐 파편이 무서운 속도로 날아듭니다. 이 캡슐 파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만 같은 상황.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운석보다 무서운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무로가 미친 운전 솜씨로 상황을 만들어주고 코난은 필살, 미친 축구공 차기를 시전, 궤도를 바꾸는 데 성공하고 캡슐 파편이 아슬아슬하게 빌딩을 스쳐 물속으로 떨어지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상 명탐정 코난 극장판 22기 제로의 집행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쿄자리였습니다. 명탐정 코난 풀버전을 어디서 봐야 되지? 티빙 OTT 서비스를 사용하면 돼요. 어이 그건 너무 비싸다고. 피클 플러스로 보면 4,000원대에 볼 수 있다던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